자, 안녕하세요. 할 말을 하는 보수의 스피커가 되겠다. 용감한 보수들의 이야기를 담은 팟캐스트 용감한 아재들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먼저 제 소개부터 하자면 저는 용감한 아재들 진행을 맡게 된 봉선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팟캐스트의 두 이빨 굿하우스님, 반야올님 차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하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야올입니다. 이 두 분 모시는데 좀 고생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은 용감하게 용감한 아재들의 발을 담그셨고 이제는 빠꾸 없습니다. 자, 한 분씩 차례로 인사 소개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토박이고 이제는 아재로 불러주는 그 오히려 좀 고마운 나이인데 평범한 일상의 아재입니다. 정치인이나 전문가들이 주로 보통 이래 시사 팟캐스트를 하는데 일반 시민의 목소리도 좀 이래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면 좋겠다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근데 오늘 하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첫 방송부터 지금 마지막 방송 이야기를 있습니다. 저치겠어요. 하면 안 됩니다. 자, 반야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에서 자랐고 한 번도 대구를 떠나본 적이 없는 우물한 개구리, 어디 나간 적도 없습니다. 대구 반야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 나오려고 길을 쓰고 달려들 그런 게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다 보니 좀 힘들고 외롭고 제 자신이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그 정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계셔서 좀 이래 마음도 안정되고 편안하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박수. 잘 부탁드립니다. 근데 내 인사하고 나설 때 박수 안 쳤죠? 제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이 첫 녹음인데 이름은 거창하게 용감한 아재들 해놓고 사실 근데 처음으로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응방될까봐 이제 보증 수표를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그 보수의 대표 아이콘이죠. 유승민 의원님의 팬클럽 유심초의 운영을 맡고 있는 낭중지추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낭중지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좀 연예인같이 프로같이 인사드렸나요? 아니 근데 보증 수표 확실해요? 그래도 제가 이래저래 좀 봤을 때 우리보다는 훨 낫습니다. 우리보다는?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불러놓고도 너무 임박할 때 요청을 드려가지고 조금 기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오시겠다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도 좀 놀랬거든요. 이게 우리 쪽에서는 사실상 거의 연예인급인데 안 바쁘십니까? 갑자기 이 시간. 오늘 제 선약 2개 깨고 왔습니다. 연예인. 네. 그래서 또 우리 그 굿하우스님께서 또 반야올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만사를 제쳐두고 왔는데요. 너무 사투리가 지금 양쪽에서 사투리 공격 받다 보니까 제가 정신이 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사투리 좀 덜 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약속을 2개나 깨고 오셨다 하는데 그 깼는지 안 깼는지 우리가 왜 안 오? 확인 불가입니다. 확인 불가. 더듬으시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이렇게 스샷 해드릴까요? 그 정도는 안 하셔도 되고 서울서 방송해 준다고 멀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열정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도. 자, 일단은 오늘 우리가 이제 낭중지추님을 모시는 이유가 이제 유승민 의원 열혈 지지자 입장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럼 먼저 팬클럽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유승민 의원에 대한 자랑이나 매력 같은 거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유승민 들어봅시다. 의원님 매력이야 한 100가지는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으니까 차차 풀어 나가기로 하죠 그게 답니까? 준비를 안 하셨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는데 우리 의원님 알게 된 지는 제가 본 거는 한 2003년 4년 그때 100분 토론 때 이렇게 나오신 걸 제가 봤었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뭔가 좀 사람이 다르다 그런 생각 그때부터 좀 들고 그때는 정치 초년생이라 가지고 바른말 망상하죠. 지금도 바른 말씀 많이 하시죠. 줄곧 곧다. 이때 100분 토론이 손석희
손석희하고 뭐 손석희, 유시민, 오세훈, 예, 유시민, 오세훈. 노회찬 뭐 이렇게 하던. 노무현 대통령도 사회 본 걸 기억난다 저는. 예. 잠깐 했었어요. 아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권력과 이런 걸 떠나가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사생에서 방송에서 불러주면 자기 PR할 기회가 이발밖에 없거든. 대단합니다 그분. 뭐 어디 가도 뭐 관중 2명 놔두고 뭐 연설하는 그 정도. 이 반야울님 이분 어디서 저기 좀 연습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금방 분위기를 없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없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 가진 거는 자기 돈도 없잖아요. 권력도 없고 불러주는데 가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제작팀에서 저기 공을 들인 이유가 있네요. 결국에는 그것이 진정 통했죠. 결국은 해먹었잖아요. 우리 해먹었나. 반야올림은 그냥 네. 걸어다니는 이 개그. 아 걸어다니는 개그. 개그 박스. 저보고는 걸어다니는 유승민 사전이라 그러던데. 아 진짜. 여하간 아무튼 그때 전 처음 뵙고 아 저 사람 참 괜찮다 뭔가 조금 남다르다 이렇게 쭉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거부터 참 이렇게 바깥에 안 나왔어요. 그게 대표님이 의원님이 좀 여러 가지 정치적 그때부터 이미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다시 뵙게 된 게 알게 된 게 2015년 원내대표 파동 때. 그래서 다시 뜨는 걸 보고 야 역시 내가 10년 전에 사람 제대로 봤구나. 그래서 제가 닉이 낭중지추입니다. 네. 그런 뜻이 있었구나. 아이고 심한 뜻이 있어요. 제하고 네. 그나마 뭐 의원님 지지하게 된 유승민 의원 지지하게 된 시기는 좀 비슷하네. 저도 그 원내 대표 연설 네. 그때 보고 좋아하게 된. 저도 참 그랬어요. 임팩트가 있었죠. 예. 저도 2003년도 4년도 네. 유승민 대표 그때 의원 나오기 전이잖아요. 오 그러면 뭐 한참 선배네. 보궐선거 하기 전에 제가 네. 열린 우리당 대의원이었습니다. 오. 상대편이 누구냐? 상대편이 누구냐? 열린 우리당 유승민. 이거 사쿠란데. 유승민입니다. 제가 모시던 사람이 이강철. 오. 그 노무현 친구를 통하잖아요. 어리지널 사쿠라네. 뭐좀 비하인드. 그래서 폭탄을 얘기 그분이 낙선이 됐었어요. 동고 합의 안 되는 동고로 넘어왔는데 그 당시 그 비례대표 하고 있을 때 압도적인 여론조사는 이강철이었어요. 누굴 갖다 붙여도 이강철한테 안 되죠. 왜냐 이강철이는 노무현이라는 권력을 탁 쥐고 있었잖아요. 동구 주민한테 말을 했거든요. 뭘 해줄까? 뭐 비행기 옮기줘?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비행기 옮기줘? 공항 아니고요? 옆에 계셨어요? 아니죠. 전투기도 같이 있잖아요. 대공하고. 아니 같이 선거운동을 했잖아 제가 이강철을. 모셨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박근혜가 부랴부랴 동구 어른 뺏기면 안 된다. 다 집어였는 거죠. 최종적으로 더한 게 유승민이었습니다. 근데 유승민을 넣었어도 4% 정도 5% 정도 지지를 졌었어요. 이강철한테.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핵심 도시 달성군의 도록을 동구 을에다 주겠다. 그걸 공약을 그려가지고 유승민이가 막판 뒤집겠잖아요. 아 근데 우야다가 저도 사투리 원래 로마법 따르라고 우야다가 이강철 그 오르팔 하시다가 이렇게 아니요 이 정치락 하는 거는 제가 참 사람이 교활해요. 저도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다가 유시민 좋아했다가 막 넘어가잖아요. 그 정치에는 이걸 안 넘어가게 자기 편을 만드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좀 지조가 있네요. 네, 지지는 최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 마지막 넘어왔는 게 유승민 대표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로 안 넘어가는 거 가야죠. 아닙니까? 늙어 죽어 뒷방지면 다른 데로 가야지만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갑니다. 안 오늘 넘어갑니다. 확실히 잡아야겠어요. 저는 실제로 보고 인사하고 어깨동무 한번 하면 절대 안 넘어갑니다. 자 일단은 요쯤에서 그 본론으로 들어와가지고 유심초 이야기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낭중지추님. 유심초가 참 대표님께 여러 가지로 제가 자꾸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의원님께 그 힘이 많이 되는 그런 좀 모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이버에 있습니다. 네이버에 있고 그 유승민 의원님 여러 가지 뭐 밴드도 있고 뭐 페이스북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그래서 사람이 딱 모여서 뭔가를 하고 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유심초 회원들인데 그 여러 가지 좀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유심초를 지금 하면서 지금 의원 대표님께서 그 활동을 좀 조용히 계시다 보니까 어떻게든 우리끼리 좀 재밌게 잘 놀자. 컨텐츠도 좀 많이 만들어 보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약속 2개나 깨고 이렇게 대구까지 왔습니다. 용감한 아재들의 저같이 그 미모 담당이 껴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좀 여기 오늘 망하지 말고 좀 잘 갔으면
유심초 얘기인데 끝은 좀 이상하게 갔네요. 아무튼 그러면- 유심초 잘 부탁드립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유심초든 제가 이래 봤을 때 낭중주 치님이 지금까지 이래 쭉 해온 거 보면 좀 참 고생 많이 한다. 난 내가 다마 좀뭐 와저라노. 나 아직 이해가 안 돼. 답에 펴도 됩니까? 하는 거 보면 좀 한 번씩 머리 꽂고 다니는 사람 같아. 뭐 진짜 제가- 열심히 해요, 그죠? 그렇죠. 제가요? 우리 그렇죠.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열정이 있어. 그래,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거 있으면 오늘 한번 시원하게 내가 판 깔아줄 테니까 이제껏 이래 해오면서 힘들었던 거 한번 이야기해봐요. 제가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깔아줄게. 멍석 깔아줄게. 제가 또 성품이 참 유승민 의원님하고 비슷해가지고요. 이렇게 그 멍석 깔아줬다고 해가지고 누구 이렇게 뭐 대놓고 비난하고 이런 거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 욕하라 했습니까? 그냥 이때까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거 이야기하라는. 외로상 얘기하랍시고 굉장히 험악한 얼굴로 얘기하시는데 두 분 다 티격태격하는 거 보기 좋습니다. 이거 우리 이따가 저기 저녁 먹으면서 진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정치인 팬클럽 저도 나중에 처음 해봤거든요. 일반 커뮤니티나 동호회하고는 정말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도 다를 뿐 아니라 여기서 자기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시의원이 되거나 뭐 구의원이 되거나 이렇게 정말 정치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모임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 정치화하려는 조직화.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너무 다른 것들을 서로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참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구다수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농객.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 특성이 그래. 이 10명만 모이면 편을 가르고 막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뭐 저는 꼭 나쁘다고는 안다. 근데 이제 이래 하다 보면 특히나 어떤 제가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그렇지만 제가 옛날에 이 온라인 게임에 제가 좀 총무까지 했습니다. 길드원들 한 300명 있고 유심초보다 더 커요. 이거는 막 엄청난 그런 게 있어. 이 전쟁하고 이런 게임이다 보니까 업무와 권력의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넘어갑시다, 옛날에 그런 넘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커트 잘렸어. 사신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 길드 얘기. 사신 방송 자기 그 자랑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아이, 자기 정치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길드에서 뭐 자기 아니, 잘했다 이제 이런 그런 얘기 거에서도 유심추를 비하하고 또 저거. 그런 거에서 비하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다. 해면 그만하시고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걸어다니는 유승민 사전이라 아까 네, 말씀하신 뭐 거. 워킹 유승민 딕셔너리. 워킹 그러면 검증을 제가- 한번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검증 한번 해볼게요. 제가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하시니까 테스트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아유 뭐 하십시오. 그러면 송곳 제가 한 질문답니다. 5개 딱 질문할게. 질문하는데 전부 대답한다 못한다. 4개 한 거 있어. 2분. 대답 못한다. 못한다. 못한다에 겁니다. 아시죠? 아니 질문을 알려줘야지. 아니, 그걸 아니 내한테는 거세요. 겁니다. 오늘 저녁 이거 녹음 끝나면 밥은 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녁 내기 됐죠?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콜. 사소한 거에 답변 나는- 원한다. 그러면 나는 이게 한다. 이거 해야 되니까 한다 해야지. 저는 한다. 어쩔 수 없지 그죠? 노래 우리 둘이 핀. 아니 근데 질문을 좀 준비해 오셨습니까? 질문 그거 준비해왔어. 아니 그걸 우리는 슬쩍 보고 해야지. 형식적인 거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요. 좀 누가 봐도 이거 허를 찔린다 느낌 이런 거 그렇지. 예. 그런 거.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땀난다. 자 시작합니다. 예. 처음에는 아주 기초적인 거. 유승민은 출생지. 대구 삼덕동. 와 동까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본가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가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뭔지 이런 걸 아니 묻던가. 본가. 아버님은 영주고 어머님은 안동이고. 오. 뭐 그 정도 뭐 기초죠 뭐. 예. 레벨 1. 영주는 알았는데 안동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안동 누구? 모친. 뭐 그새 처음 들으셨는데 알았어요. 그새 기억 못 하세요? 우리는 듣고 나면 까먹어.
자, 그다음에 이것도 좀 시범기인데 유승민 의원 그 출신 학교 초중고 쭉 다. 아, 삼덕초, 대련중, 경북고, 서울대, 위스콘신. 뭐 쉽죠 이 정도야. 근데 나도 알아.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네. 대륜 초등학교가 대구 어느 구에 있습니까? 이거는 대련 중학교 지금. 아까 아니 중학교. 아니요 대륜 초가 지금 중학교. 대륜 초랑 중학교 아니, 같이 붙어 있습니다. 대구 맞습니까? 같이 붙어 있으면 초중고. 아 대구 사람 이런 거 아니라. 뭡니까? 알아요? 유승민 의원 때는 삼덕초등학교는 우리 학교하고 가까워. 내가 삼덕동. 동인초등학교는. 삼덕동 네. 시내 쪽이고. 아, 나 대류는- 너무 지역 방송 같아 이거. 그래 이거는 그래 이제 이거는 일단 맞춘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의 형제 관계. 아 형님 한 분 계시고 누님 한 분 계시는데 아 형님 얘기는 제가 잠깐 좀 드릴게요. 그 성함이 유승종 지금은 그 변호사이시고요. 그 아마 서울 남부지법 법원장으로 퇴임을 하셨을 겁니다 이분이. 근데 전국 학력고사 수석하셨대요. 그 의원님은 3등 하셨거든요. 학력고사 수승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건 댁에서 옛날에 학력법사 거의 이거 원희룡급입니다. 그거 나오잖아. 인터뷰 나와요 집에. 그 집에서 아마 저 유 의원님이 그러니까 공부 못한다고 뭐 좀 구박을 받은 게 아닐까. 그때 그래가 본인이 다들 법대 가가지고 법 이야기만 해가지고 실업가 경제학과 갔다는 그런 그거는 말씀을. 유시민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여기 아니 유시민이도 아니, 법대가 이거 실력되는데 자꾸 경제학과 이게 갔더니 전부 아니 아까부터 열리로 비슷해요, 내 비슷해요. 열리로리당 할때 알아봤어. 여가 사쿠라 아니 아닙니까? 두 사람 비슷해요. 이름도 비슷하고 요거는 학교도 똑같고. 아니 방금 요 봉선아님 아닙니다, 말씀하신 아닙니다. 거는 두 사람 닮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요거는 유승민 의원 이야기 맞아요. 그게 내가 한번 요건 정확하게 들었다니까. 들어요. 예. 제가 요 기억이 아니, 유시민도 그 이야기를 사쿠라 했거든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가 아니 유시민도 서울대 법대 가려는데 경제학과 갔다. 오케이. 그럼 알겠습니다. 닮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일단 좀 어려운 아 근데 질문. 두 분이 사촌입니까? 아닙니다. 금시초문. 한 사람은 대학교 생활하고 한 사람은 그때 감옥 그거 가가지고. 같은 학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유시민이가 1년 후배입니다. 학렬하고 나이가 무슨. 그래 결론은 그러게. 아니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 정치에 문외한 국민들 유시민을 되게 헷갈리는 사람이 많거든. 제가 자 그래 지금 반야올림이 헷갈렸잖아. 이건 유승민 그러니까. 의원님 이야기 맞다니까. 맞는데요. 이것도 내기 할까? 예, 유시민이가 자기가 방송 나가 자기도 서울대 법대를 쪽으로 법적으로 공부하려 그랬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경제 쪽으로 갔다. 그 유승민 의원하고 내용 일맥상 똑같아요. 그렇게 제가 하잖아요. 오케이. 같은 대구 오케이, 동양 오케이, 출신에 오케이. 예, 오케이. 여기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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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정해드리고. 지금 그러면 일단 세 문제 다 맞췄다. 네, 맞죠? 네, 예. 일단 맞춘 걸로 갈수록 하고. 이제 어려지겠죠. 이제. 자 이제 네 번째 유승민 의원 태어나실 때 네. 태몽 태몽요. 야, 태몽 저도 개태몽 모릅니다. 보통 유승민 의원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이래 용 한 마리 정도 쓱 깔아주고 태몽에 봉황. 그렇지. 여의잔 2개 물고 막 쭉쭉 태어나야 되는데. 이분들이 만화를 너무 보셨어. 구다우스님 본인 태몽 아세요? 모르죠 나는. 우리는 그거는 뭐 못 치는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 보험사님 우리 어머니는 이제 돼지꿈. 아 돼지. 시커먼 돼지. 이거 좋아 돼지 네. 이거 돈이거든. 아, 이거. 제가 돼지 때 아닙니까? 아. 71년 돼지 때가 102만 명. 아니 한국 역사상 71년 돼지 때가 최고 폭발을 해가지고 최고 많이 태어났어.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다 조사해 오신 겁니까? 아니 이거는 기본 상식 아닙니까? 71년생 그다음 68 원숭이 자, 여하간 유승민 의원님의 태몽은 딴 데로 가는 것 같아. 뭐 제가 뭐라고 말해도 사실 뭐 확인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지. 네, 그건 그냥 뭐- 여의도 2개 물고 나신 걸로 하죠, 뭐. 호랑이랑 이렇게 용이랑 같이 나와서 아니지 그런데 좀 움직이다가 이런 거는 정답이죠. 거짓말하면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여의주 2개 이런 거는 저 북한 방송 같잖아, 그죠? 친애하는. 그래. 그런 거는 우리 뭐 장군님 네. 축지법 쓰시면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돼. 헐방울로 폭탄을 만들고 이경렬 공정부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결론은 이건 모르죠. 모르죠. 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내기는 일단 끝났고. 그 누가 밥 사시는 거죠? 야, 우리가 이거 이겼으니까. 이거 저는 이제 밥 요-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가갈보 해야죠 이제 저랑. 자 일단 더 없어요? 내기는 끝이에요? 한 개 남았죠. 한개 한 남았지. 개 하나 더 해볼게요. 내가 원래 준비한 거는 한 개 더 있는데 나는 요 태몽 정도는 맞추실 줄 알았어. 그래갖고 태몽이 내가 이 예. 회심의 그걸로 준비한 게 음.
저 유승민 의원이 좋아하시는 반찬. 반찬. 야, 네. 의원님이 좋아하시는 게 이런 거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그 삶은 땅콩, 그다음에 오징어 무침채, 된장고추, 김, 자반고등어, 멸치볶음. 계속 말씀하시는 거 뭐 아니에요? 이런 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우회하는데. 대표님이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음식이 시장 음식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오뎅, 꼬치, 잡채 막 이런 거. 서민적인 음식. 내하고 비슷하네. 예. 난 분홍 소세지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러면 그 검증도 됐습니다. 그럼 좋아하는 반찬. 시장 음식. 좋아하는 반찬. 저하고 식성이 비슷하셔서 네. 뭐 같이 이렇게 상 받으면 근데 같이 먹으면 되겠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조금 그런 게 검증이 안 돼. 아, 여기 검증해 주셨잖아요. 반야올님이 검증해 네. 주셨어요. 어차피 한 개 틀렸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4개 맞춘 걸로 그러면 정리하시겠습니다. 과반 맞췄는데 거의 사실 맞춘 건데. 아, 80 점, 80점. 사생팬이 80점 그게 낙제점이죠. 사생팬요. 그렇습니까? 저 사생팬 아닙니다. 아니 근데 요새 안 그래도 이제 사생팬 카시니까 네. 요새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사실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하고 할 때도 전혀 뭐 소식도 모르고 하는데 팬클럽 운영진이면 어디 계신지 정도는 혹시 아시는가? 일단은요. 유승민 의원께서는 요즘 댁에 계세요. 서울 댁에? 대구 댁에? 댁에 계시고 어. 그리고 제가 이거 참 많이 이렇게 보는데 그게 잘 안 잡히더라고. 이 레이더를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게 제가 아직 공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휴민트가 없네. 아, 휴민트가 없습니다. 네, 휴민트를 그래서 워낙 이렇게 프로 자맹러가 아니신가. 진짜 안 보이실 때는 이게 그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랑 박근혜 정부 때 의원님 소식을 제가 2003, 4년에 이렇게 알고서도 이후에 참 잘 못 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무렵에도 의원님이 조용히 지내시던 때가 있었어요. 좀 조용한 편. 거의 그럴 때는 진짜 뉴스에 안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나온 게 이제 여론조사 같은 데서 이제 조금씩 나오시잖아요. 이제 이번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제일 보수 쪽에서는 뭐 앞으로 가능성 있는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던데 요거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는 걸로. 얼마 전에 그 리얼미터에서 범보수 1위로 나왔죠. 1위로 나오고 보수 쪽만 지지율은 이제 9.2% 정도로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꽤 올랐어요. 제가 많이 기억하기에는 올랐죠. 예전에 한 뭐 2%, 3%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올랐고 2% 3% 그런 였던 것도 때 있어요. 있었었어요. 네. 근데 보수 쪽에서 받는 건 그 정도였던 때도 나는 있었는데 그런 게 낮게 나온 건 몰랐네. 예, 그게 역시 제가 워킹 네이버 아닙니다. 예, 뭐죠? 예. 워킹 딕셔너리. 무슨 딕셔너리. 영어를 그만둔 지가. 그래서 그 유승민 의원님 그 경쟁력이 그 젊은 층 20, 30, 40대, 20대, 30대, 40대까지 다 확장력 있는 거. 그 다음에 좀 중도 쪽에서도 그렇죠. 확장력이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뭐 자칭 보수라는 분들이 그 참 그런 거 보면 좀 바보 같아요. 그 민주당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계속 하시는 유승민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위협적이죠. 그 확장력 없는 무슨 요번에 황교안 나왔다고 갑자기 뭐 황교안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 사실 웃깁니다. 대구 분들 좀 제가 대구에 왔으니까 특히 좀 많이 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밀고 있잖아. 우리 다 대구 다 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와가 있는데 밀고 있죠. 아 저야 뭐 있는 힘껏. 그 유승민으로 한번- 시작해서 유승민 끝납니다. 그렇지. 한번 안고 이러면 얼굴 한 번만 절대 배신 안 한다. 배신 안 합니다. 아 오늘 여기 참 그 녹음하시는데 그 사장님이 민주당 뭐라고 하셨죠? 남구 구의원 네, 그 어떻게 우리 방송 오늘 보시고 좀 넘어오세요. 확장력. 우리 영업해야 됩니다. 홍보해야 되고. 근데 이거 태극기에 가서 좀 방송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오늘 오는 길에 동아백화점 동아쇼핑이죠. 예. 태극기부터 집회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평소 텔레비에 많이 보던 분도 나오고 그리고 근데 뭐 주요 의제는 문재인 퇴진 뭐 나라를 망친다. 저런 분들도 좀 이해는 합니다. 제가 한편으로. 이해는 하지만 뭐 우리는 항상 이 어르신 공경하고 우리가 이 동방의 A지국에서 이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태극기 어르신들도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에 걸맞는 역할과 행동을 해야 되죠.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다고 그 사람을 알아보고 대접 안 하고 어리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유승민 의원님은 이제 보수잖아, 보수, 그죠? 그러면 언젠가는 뭐 그분들을 하고 다 이제 좀 오해가 풀려갖고 같이 가야 될 분들이다. 근데 그 오해가 어떻게 하면 좀 풀릴 수 있을까요? 맨날 배신자, 배신 참 답답해요. 서울에서는 유승민 의원 보고 배신자라는 사람들 없거든요. 근데 대구에서는 실제로 그런 얘기 좀 합니까? 대구선 하지 많이 하죠. 그거 어떻게 좀.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여론하고 현실은 좀 달라. 맨날 그렇지 많지는 않아. 근데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꼭 이제 의원님 공격하는 애들이 배신자 소리 하고 이래. 그 아들이 댓글도 다 넣는 게 답니다. 네, 나이 많으나 젊은아가 극한답니다. 그런 거는 뭐 크게 많이 현실에서는 저는 뭐 배신자 소리 옛날 같지는 않아요, 대구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이 대구 사람들이고 이제 어르신들은 센 놈 찍어주거든. 될 놈 찍어준대. 그렇죠. 그거가 참 아쉬운 게 그게 이제 이 아쉬운 진보 쪽은 보면 사람을 시간을 들여서라도 좀 키우는 게 있는데 공을 들이죠. 이 보수는 알아서 큰 놈을 찍어주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보수는 좀 이런 게 있지. 옛날부터 이 박정희 때부터 내려오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뭔가 카리스마 있고 전두환이 억수로 좋아하잖아요. 특히 대구 특히 대구 TK 지역민들이 보면 군인 출신들 좋아해요. 그 뭔가 보수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죠. 강력하고 좀 카리스마 있고 막 강해 이런 거를 옛날 사람들은 아직 그런 게 있다. 많죠. 아직까지도 보면 삼층 교육대로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님 보고 보통 이런 이야기도 좀 있어요. 좀 뭔가 유약해 빈다. 좀 선비 스타일 아이가 뭔가 강한 게 없다. 이런 거에 대해 왜 생각합니까? 그게 좀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뉴타입 정치인이라고 전에부터 얘기를 많이 드렸었죠. 뉴타입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심지어 유승민 의원 보고 얼굴이 좌파스럽게 생겼던 사람들 그거 처음 들어봅니다. 얼굴이 좌빨이래. 근데 그게 그 보수 정치인들 우리가 보면은 머리 이렇게 팔대기 가르마 딱 가르고 아니야. 그런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있거든. 아 그렇지. 그런 모습 권위적인 모습이 있다고. 보수 얼굴은 한교아이가 보수 얼굴. 아. 이 어른들이 좋아하는 생긴 보수 얼굴. 그 목소리도 중후하고 팔대기 가리마 네, 요래 목소리 딱 중요하고. 거기 보수 어른들이 좋아하는 인상이야. 네. 인상은. 그 옛날에 선빅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어디서 하여튼 유시민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유승민 대표가 그때 후보가 선비인데 집에 곳간 뭐 다 빌 동안에 앞만 보고 그냥 걸어가는 선비라 하면서. 근데 김재동이 그런 얘기를 아마 했었는지 그랬을 거예요. 아 그랬나? 예. 근데 사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그런 것 일일이 다 챙기시는 스타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무실이나 이런 일까지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방송을 하더라고. 나 보는데 뭐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그 보수 정치인들이 뭔가 카리스마, 보스 같은 뭐 좀 그런 성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이고 능력 있고 기본적인 인품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보수들이 원하던 좀 상에서는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을 때 뭔가 신선하다라고 처음 느꼈던 거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좀 그런 면 때문에 좀 따르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는 좀 먹히고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자기 홍보나 이런 건 너무 못하셔가지고 네. 좀 그래서 답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 네. 때문에 보면 사회성 없다 막 이런 소리도 막 한 번씩 맞아. 듣기는데 팬클럽 사생팬 입장에서 설마 그럴 리가요.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데. 예. 사회성 없다 얘기를 정돈 의원이 했죠. 아니 사회성이 없으면 의 사상 의원까지 할 수 있어요. 정도는 그분 이게 뭐 사회 불만 많고 맹방한테 찍혀가지고 진실 조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와가 막 설제선 조졌다 나와. 이런 발언 괜찮습니까? 우리는 평상시 쓰는 말인데. 조졌다 표준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엄마야 조집붙다 하는데 괜찮습니다. 요거 아닙니다. 절대 용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좀 그래. 그 자꾸 좀 뭐라 그러노. 자기도 옛날에 보수에 있었으면서 나와가지고 이런 뭐 한때는 친했죠. 꼭 이래 뭐 자기는 아닌 것처럼 입 바른 소리 하는 이런 거. 제가 저 정돈 의원은 뭔가 의원님한테 이렇게 약간 억하심정이나 열등의식이나 이제 라이벌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정돈 의원도 보면은 이렇게
되게 독특한 캐릭터야. 캐릭터성이 있어. 아니 네, 이게 하는 네. 말은 한 번씩 이래 뭐 맞는 말도 해. 네. 뭐 이래 그 한데 좀 안 해도 될 말까지 좀 이래 뭐 그러니까- 이런 사회성 없다 이런 소리를 만약에 정돈 의원이 했으면 이런 거는 정말 주관적인 거잖아. 그렇지. 사회성이 자기 있는지.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래 자기가 뭐 사회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따라댕기 봤나? 그거 같이 밥 혼자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그 자기는 이제 뭐 저 유승민에 대해서 많이 안다. 원래 저런 네. 사람이다. 뭐 이야기하는 사회성 없다 거겠지. 얘기 여러 가지 이제 기준 중에 하나가 밥도 혼자 먹는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밥 하니까 생각나는 게 지난번 지선 때죠. 그 이준석 의원이 아닙니다. 이준석 지금 최고위원 거기 이제 개소식에 제가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손학규 그때 고문인가 선대위원장하고 아무튼 정치인들 되게 많이 왔었는데 그때 지금 그 손학규 지금 대표 되신 분이 연설을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예정 시간보다 엄청 길어졌어. 원래 저도 나는 그런 거 공감해. 응. 나도 나이가 뭐 말이 많아져. 나는 그런 걸 이해해. 오늘 계속 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말 길어지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엄청 길어져가지고 그 시간이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한 1시간 이상 늦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 바깥 밑에서 대표님 차가 이렇게 있으니까 저는 이 사생팬은요 이 쫓아다니는 기준이 있어요. 차를 중심으로 쫓아다녀야 돼요. 이게 팁입니다. 이게 옛날 연예인 이런 거 많이 따라다니 보는 사람이 이런 거 잘해. 원조 네. 아이돌. 먼저 번호를 아시나 보네요. 그 색깔을 차에다 보면 뻔하지. 차 비슷비슷하지. 차 먹으면 카니발 아니면? 카니발 번쩍번쩍. 이거 그 제네시스. 허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터- 아, 또 예. 쟤네 나는 카니발 타고 다니지. 그리고 제네시스고 그 대표님 차가 옆에 그 천안함인가 그 스티커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나 이거 유승민 차하고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여하간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사장님 맞네. 네, 인정. 사생표 아닌데 참 이거.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누가 와가지고는 아유 대표님 저기 식사 가실 거니까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갔어요. 근데 이제 사생패는 촉이 또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냥 물러나면 안 된다. 이제 저는 기다렸죠. 거기서. 그러로부터 한 30분 정도 더 있다가 내려왔는데 대표님 나오시면서 그러는 거야. 아 무슨 저녁은 저녁이냐고 맨날 보는 사람들이랑 무슨 저녁 먹냐고. 나는 지금 그 상계역인가? 거기 가서 시민들 만날 거라고 그러시면서 식사를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은 그 가치가 막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끝나고 했으니까 저녁 먹으러 가는 거가 중점인 거고 대표님은 선거 유세 기간에 저녁을 덜 먹더라도 국민을 만나는 게 더 이제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제 뭐 그런 걸 가지고 밥 같이 안 먹는다 이런 뭐 참 할 말이 그래. 없죠. 네. 저는 뭐 사회성 없다 이런 거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성 없다 하는 말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정도원 의원이 뭐 유승민 의원 뭐 잠시 뭐 이래 그런 거지. 사생활까지 왜 다 합니까? 사회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 의원님 우리는-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의원님 엄청 좋아하는 거 보면 사회성 없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아니, 나는 뭐 있고 없고 이런 이야기까지 할 그건 그치, 아니다 이제 동의합니다, 시사평론가가. 예. 어차피 정두원은 그런 인물인 거 다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보수 쪽에서. 갑자기 뭐 정도원 디스로? 저도 보면서 그렇구나. 별로 신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밥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네. 그 국방위원장 오래 하셨잖아요. 근데 오래 국방위원장 했죠. 하시면서 그 군수업체로부터 아예 그 로비라던가 이런 거 원천 봉쇄를 하기 위해서 그 군수업체랑 같이 식사하시고 이런 거 일절 안 하셨다는 얘기는 본인이 직접 한번 그 말씀하신 적이 제가 있어요. 저 네. 낭중님한테 한테 여쭙겠습니다. 긴장되는데? 지 유승민 의원께서 국방위원장을 8년 정도 역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니 자기 전문 분야는 뭐 기재부나 이제 뭐 경제 쪽이잖아요. 그 뜬금없이 국방부 간 이유가 뭡니까? 뭐 대구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예, 말씀 계속 대구 해보세요. K2 공항 이전을 네, 하시겠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역민들이 네. 하도 언제 옮겨줄 거냐. 네. 너 공약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K2 뭐 공항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부처를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방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했죠. 전무수 다 디디고. 그렇게 해가지고 삼선 장군 항진화를 이겼잖아요. 그 맞아요.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 투표 해가지고 예, 이겼죠, 병장이 선거에서. 육군 뭐 장군을 이겼다. 병장이 뭐 예, 멸을 장군, 이겼다. 장군 그런, 이겼다. 그런 거네 한번 어떻게 본. 그래 보통 그게 대단하고 자기 지식도 없는 분야에 넘어가지고 국방위원장까지 잘 정도 노력이면 우리가 충분히 박수 쳐주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이거 시나리오 같은 느낌이 아니죠 이거? 아니요, 저 그냥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분은 네. 반야올림은 네. 시나리오를 줘도 지나세들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걸어다니는 제 시나리오 얘기 한 개도 없습니다. 나를 왜 뺐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니 그래서 오늘 안 오실 줄 알았어. 우리가 그래도 대략 이래 대본은 대략 이 골격은 잡아서 하는데 여기에 반야올은 없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지금 대본대로 가는 것도 별로 그냥 큰 틀만 가지고 우리 다 지금 그냥 머리와 이빨로 털고 머리와 이빨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본이 안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준비했는 좀 준비했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인사 추천 관련해 가지고 문자 내용이 좀 돌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의원님을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정부에서 유 의원이 인사를 추천한다라는 거 그냥 일반적인 루트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뭐 대가성 있거나 만약에 이랬다면 제가 봤을 때는 벌써 난리가 났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그렇게 하면 훅 밝혀놓고는 후속타도 없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긴장됩니다. 이것이 뭐 큰 그것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대선 때 한번 이거 경향신문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뭐 그때도 뭐 없고 뭐 나왔죠. 그 당시 후보님께서는 뭐 조사하면 된다. 수사해라. 해라, 나 하겠다. 네, 그렇죠. 근데 뭐 흐지부지 끝났고 뭐 검사 쪽에서도 뭐 아무 내용 없는 걸로 밝혀졌는데 지금 갑자기 이게 나왔잖아요. 저는 뭐 그 후속타도 없는데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유력 대선 후보 망신주기다. 아, 망신주기다. 와, 왜냐? 제가 생각이 똑같은데. 네. 아주 정치에 문외한 사람은 유승민이가 저렇게 했어? 벌써 1년 전에 나오는 것도 모릅니다. 뜬금없이 새뉴스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 지금도 뭐 모르는 사람이 흐지부지 많지. 많죠. 네. 거의 모른다고 보면 네, 됩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은 이게 요번에 새로 그렇죠.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뭐 처음에 1년 전에 나왔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또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안봉근이 보고 봉근이가 안봉근이가 봉이 여기 있는 이 봉선. 안봉근이가 청와대 을라 3인방 중에서 최고 그 막내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따지고 우리 학교들 질량고등학교 3차 따라직 하죠. 아, 대구 지역방송.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3차 떨어지고 봉근이가 질량 나오고 대구대학교 나왔잖아요. 그 지금 이 권력에 붙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정윤회가 심었거든. 또 정윤회 정윤회까지 가. 정윤회가 98년도 달승군에 박근혜 국회의원 나올 때 3인방 그때 심어줬어요. 아, 그거는 알지. 그래 봉건이가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한 그 내용도 지금 다른 사이트에서 좀 공격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지렸으면 안봉건 보고 봉건이냐. 그 다른 사람은 박근혜 비서실장까지 했는데 다 자기 밑에 수한데 많이 할 수도 있다. 공격하죠. 네, 그런데 뭐 특별하게 나온 내용은 없잖아요. 내용이 나오고 구체적인 사항이 있었으면 벌써 검사 쪽에서 조사가 들어갔겠고요. 안 했다는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어지부지 결론이 난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뭐 말씀 거의 동의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거를 그냥 작년이가 뭐 지난달 하여튼 그때 이게 경향신문에 한번 된 거 대선 전이 대선 얼마 안 놔두고죠. 대선 한참 무렵이었어요. 그 다음 날 그리고 저기 아니 탈장을 해버렸죠. 투표하기 한 며칠 전에 네. 이런 이야기 내가 그 기억을 해. 그때 한번 나왔던 게 그때 분명히 특검에서도 수사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뭐 이하고 넘어갔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김어준이 같아 이제 그뭐 블랙하우스인가 거기에서 이제 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래 저는 이거는 무조건 뭐 망신주기 그냥 그 정치인 이미지 이제 한번 망가뜨릴 의도 말고는 없는 방송 그 방송 자체가 왜냐하면 언론이나 이래 우리가 흔히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방송을 딱 한번 보세요. 유승민 의원, 김무성 의원도 나옵니다. 그 녹취로. 예, 나오는 그 대목만 딱 나오지. 이거는 실제 약간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대통령 이거 뭐 인사 추천, 김경수도 요번에 추천이니 뭐 청탁이니 이런 게 있었잖아. 이거는 어느 정권에나 있는 거거든. 그러면 저널리즘적으로 보면 SBS가 이런 문자를 이거 하는 건 좋아. 좋은데 이런 정부의 이런 인사 추천 이런 게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를 문제점을 보도해야 되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어 야들이. 그냥 요거 딱 까는 거 다야.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망신 주려고 이 방송을 했다. 저는 이제 그래 보는 거죠. 이제 구조적 말씀하시니까 안 그래도 그 유승민 의원이 이제 그 논란 났을 때 얘기하시면서 청와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좀 알아봤거든요. 봤더니만은 그 청와대에
인사수석 비서관이 있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생겼더라고요. 예, 네, 노무현 정부 때 예. 생겼는데 그 이유가 그 청와대가 직접 좀 인사를 좀 장악을 해서 그 주류 세력들을 좀 이렇게 가려고 하면은 그 인선권이나 그 파워가 좀 청와대에 있어야 된다 해서 그 인사수석 비서관을 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MB의 박근혜로 넘으면서 계속 강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인선이 이렇게 청와대에 가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청와대 그 어떤 뭐 비서관들이나 행정관이나 이런 쪽으로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제가 그 친구가 인사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그 들은 적이 있었는데 공기업이나 그런 쪽에 한 50% 가까이 그 공석인 상태라고 네, 1년 네, 넘게 공석인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네. 그 자리가 7천 개라 그러더라고요. 언론 보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치면 2만 개라 하는 보도도 있고 이런데 7천 개면 이거 인사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그 결과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선거운동 도와주고 그 주변의 인사들은 5년 안에 다 한 자리씩 다 해먹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우리 동구 쪽이잖아요. 아, 그 자꾸 너무 아니 동구 쪽이잖아요. 동구 쪽에 저 열린우 줄된 사람들은 거기 다 해먹었어요. 아, 그거는 솔직히 어느 정권이든 똑같아요. 다 해먹었어요. 네. 특히 임기 말년에는 거기 다 갑니다.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당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 캠프 쪽에 그 뭐 정말 사람 엄청 많이 많아요. 붙어. 네. 그거 그렇죠. 기사가 공공이 됐으니까. 그래서 뭐 전문 인력이 뭐 1,000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1,000명이면 이 돌아가면서 한 자리 줄라 그러면 그래서 지금 계속 낙하산 인사 얘기 나오는 게 얼마 전에 다 부족한 것 같아요.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에서 예. 뭐 낙하산 뭐 백서 해가 뭐 300 몇 명 뭐 발표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저는 제가 이 저는 몸파라고 하게 야들이 자기들을 몸파라고 하죠. 몸파로 하면 비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몸파라고 불러요. 우리 육파인가요 우리는? 이제 몸파. 요새 저기들이 막 싸우는데 박파, 이또 안파. 이제 몸파라고 하면 제가 뭐 그분들 비하할 수 있으니까 예. 그분들 스스로 부르는 이름 그래서 우리는 품격을 몸파. 가지고. 몸파 분들 주장은 나는 이거 하나는 좀 내가 짚어보고 싶은 게, 내가 여기서 좀 의문점 가진 거. 이분들은 김경수는 추천이라 하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청탁이라고 해. 김경수는 추천이니까 괜찮다. 유승민 의원은 청탁이니까 나쁘다. 이런 논리를 펴. 그러면 그 논리 그대로 내 다 인정해주고, 그럼 김경수가 청와대에 김경수 지사가 김경수가 가면 안 되지. 김경수 지사가 청와대에 인사 추천한 거는 추천 인정. 그러면 드루킹이 김경수인데 했는 청탁 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청탁이라고 보입니다. 그 추천과 청탁이 뭐가 다르고? 이게 진짜 뭐 코에 걸만 고거리 뭐 이런 겁니다. 결국은 돈이죠. 돈이 엮여 있으면 확실히 청탁 부정. 그렇지. 아 부정자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 내가 요걸 잠깐 설명드릴게. 예. 김경수가 이제 몸파들 주장 그대로 김경수가 청와대에 한 건 추천. 그다음에 의원님이 유승민 의원이 한 거는 청탁. 이렇게 딱 구분 지으려고 하면 그러면 좋다 얘기라. 드루킹이 김경수인데 한 거는 청탁이다. 거의. 왜냐하면 이 사람이 대선을 도왔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뭐 여름나무 사무실인가 김경수 지사가 2번 갔다 가는 것도 자기 입으로 한 말이고. 그럼 뭔가 대가 관계가 있잖아. 뭐 원인 관계가 있죠. 예. 김경수 지사가 아무나 가가 뭐 추천한다고 해줍니까? 반야올린 가가 김경수 지사인데 가가 누구 있다고 추천해달라고 하면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 김경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드루킹이 대선 때 이제 도와갖고 뭔가 이런 게 있으니까 그 사람 청탁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하나 궁금한 거는 김경수 지사가 받은 건 청탁인데 분명히 드루킹이 김경수인데 했는 건 청탁이야. 근데 이걸 청와대에 전달하는데 어떻게 추천이 되냐 이 말이야. 아, 나 어렵다. 그 이해가 되긴 하는데 뭐 좀 어렵긴 하네요. 결국은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 아, 그래, 제가 이 말 하는 거는 추천이든 청탁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별도 되게 힘들어. 이거는 진짜 그 블랙하우스 방송에 그 법조인이 나왔어요. 그때 이 김어준 방송할 때 그 법조인도 이렇게 이야기했어. 추천하고 청탁의 이 대법원 판례도 신의 성실의 관점에서 이래 구별한. 이 신의 성실이라는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판사 주관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건 추천이고 어느 건 청탁이고. 그죠?
근데 문제는 부정 청탁일 때가 문제지. 일반 청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하고 살아요. 제가 반야올림인데 밥 한 그릇 사달라 할 수 있잖아. 제가 요 봉선아님인데 오늘 요 녹음 끝나고 우리 집까지 좀 태워달라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다 하고 삽니다. 진짜 우리 일반 사람들이. 문제는 반야올림 내 오늘 밥 안 사면 내 지 기쁜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이제 부정 청탁이에요. 그건 협박. 아 그러니까 협박 이게 그래 이제 법률에 위반되는 거야. 협박. 이런 게 나쁜 거예요, 그죠? 돈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뭐 이거 인사 추천이든 청탁이든 그걸 해서 어디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 맞습니다. 뭐 그런데 작년인가 그때 특검이 캤잖아.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때 뭐 그 자료 안종범 그다음에 그 이미 다 잡혀 있던 시절이니까 뭐 증거 다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우준이한테 문자 증거는 누가 주는 겁니까 그거는요?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누가 줍니까, 저도 그거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개인 방송을 하는데 그 문자 내용을 딱딱딱딱 해가지고 그걸 놓아줍니까? 저는 그 배우 세력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 자체가 이거 안종범 수사할 때 나온 거잖아요. 특검이 안종범 수사하면서 안종범 뭐 휴대폰에서 다 나온 건데 우리 법에 피의 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어요. 그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나 검찰이 이제 누군가를 수사를 하잖아요. 예. 이거를 공판 전에 재판 나기 전에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이래 알리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판 나기 전에 이런 거 막 뿌리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안종범은 어차피 재판을 받고 뭐 구속도 되고 뭐 이랬으니까 안종범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개하는 건 내가 좋다 이거야. 근데 유승민 의원이 뭐 기소를 당했고 뭐 수사를 하고 이런 게 없잖아. 근데 야들은 안종범의 그 자료를 갖고 김무성을 까고 유승민을 망신 주는데 사용했단 말이야. 이 SBS가.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진짜 그러면 안 되지. 죽일 놈. 그런 식으로 해가 문자 다 까디딜락 하면 솔직히 우리도 문자 이거 자기 다 오픈하면 솔직히 좀 부끄러운 거 있대. 있죠? 저는 패턴 안 걸어놓습니다. 응? 뭐라고요? 패턴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 아 패턴이요. 마누라가 수시로 봅니다. 그래도 안 잠궜습니다. 그 내용이 없죠 저는. 에이 없죠. 그냥 반장님으로서도 우리 진짜 일반인도 거의 없습니다. 그대로 다 아닙니다.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일반화 시키지 마시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있다 해줘야 되는데. 아닙니다. 같이 엮으려고 하지 마시고. 눈치 없네. 같이 엮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무튼 제가 하는 말은 아니 솔직히 정치인들 문자 다 까디비 갖고 넘사 싫으면 한두 개씩 안 나올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많죠. 아니 제가 가는 게 꼭 뭐 이래 바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래 뭐 사업적으로 이래 문자든 뭐든 이런 것도 보면 여러 사람에게 공개됐을 때는 조금 낯뜨거운 게 사실 있죠. 그 사실 이 문자 얘기는 참 그 요즘 이거하고 진짜 공격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그렇죠. 특히 얼마 전에 그 대선 이제 범보수 1위로 나오고 그다음에 의원님을 공격하는 경우는 문파, 진짜 박파, 여기 안파까지 가세해가지고 열심히 공격을 하는데. 솔직히 문파보다 저 보수나 안철수 쪽이 더 공격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자 얘기 사실 많이 하는데 이 얘기가 이렇게 딱 세 줄 요약하기가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루기도 그래도 불구하고 좀 저희가 좀 다루고는 있는데 원래는 안 할라했지. 그렇죠. 네. 근데 뭐 원체 지금 제가 근데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고 와서 이제 기타 정치인들 다른 분들의 그 채용 비리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만 그 유승민 의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의원님은 지금 정부 그 고위직주 주로 뭐 대표라던가 아무튼 그런 쪽에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 그쪽은 뭐 공개 채용 형식이나 이런 거보다는 내부 추천이든 대부분은 이런 걸로 이루어지죠. 예,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일반 기업에서도 사장을 뽑는데 인터넷에 내가지고 그거 한다? 그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정치인들의 채용 비리가 보면은 의외로 하위직 채용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된 강원랜드의 그 권성동이나 염동열 같은 경우도 강원랜드 그냥 하위직인들인 거고요. 그리고 뭐 그 문희상 같은 경우는 천황, 그러니까 자기 친인척이라던가 지인이라던가 실명 막 이래 그 양반들은 뭐 아니 이거 정치인들은 언론 보도에 확실히 나온 거예요. 아유 저는 팩트만 또
면회 가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또? 사실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자유한국당 저는- 의원들이죠. 아 문인상은 아닌데요. 아, 문인상. 문인상은 지금 아니, 나- 저기 그 하고 있는데요. 아, 그분 인사에 너무 서영교도 있습니다. 아, 서영교 정말 싫어합니다. 그냥 뭐 중징계 당했었다가 지금 슬그머니 그래도 민주당 복당했는 걸 알고. 복당했어요. 최근에 했고.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아요. 그 요번에 그 민주당 당 대표 나왔던 그 누구지? 김진표. 그분도 뭐 한정 김진표하고 누구야? 같이 거기 그 있어요. 진 의원 노영민 의원도 그렇고 해서 같이 뭐 한국 그 공채 24명 뽑는 사무직 공채 뭐 이렇게 문자 주고 받고 했는데 이런 하위지 이게 이제 청년들의 어떤 그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거가 진짜 문제예요. 근데 이런 거와 유승민 의원님의 어떤 그거를 이제 동일시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그렇죠. 그런 면도 오늘 있지. 좀 마침 뭐 실제 다루니까 좀 국회의원들한테는 얘기를 지역민들에게서 이래 음. 인사 청탁 같은 게 되게 많이 온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고 국회의원도 어느 정도 거기를 이제 취업 전가 수로 이쪽으로 연계시키고 듣기 말해가지고 누구 필요하다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좋은 자리만 골라가는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어차피 우리가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했잖아. 그래 유승민 의원 같은 거는 경우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뭐 솔직히 장관을 시험처가 안 뽑잖아요. 차관을 뭐 시험처 이거는 그냥 임명하는 거예요. 적당한 사람. 그래 이런 공기업 사장이나 이런 거는 추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추천 안 하면 왜 뭐 인사를 합니까? 청탁이든 추천이든 여러 사람이 이래 올라오죠. 거기서 이제 자르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난 정권도 갈 것도 지금 정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김경수도 추천이지만 추천이라도 그래 했잖아. 뭐 이래 다 여러 군데서 들어가요. 이런 게. 그 이런 그 중에 하나고 이제 남정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강원랜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채용 공고를 내 갖고 이래 사람을 이래 그렇죠. 채용한 이런 거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거 하고는 좀 다르다. 같은 인사 그거라도 그 이야기죠. 네 그런 거라고 난 볼 역시 수가 있죠. 똑똑해. 그 최경환도 웃겨요. 최경환도 그 전에 중소기업청이었나? 그 인턴 자기 그 보좌관이었다고 아, 하고. 그다음 민주당의 유승희 의원 같은 경우도 남편 친구 아들을 그 뭐 미디어 센터인가 파견직으로 하고 보니까 이게 진짜 그 하위직이 이런데 의원들이 그렇게 관여해가지고 채용에 이렇게 관련되는 거 이건 진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네. 해가지고 들어가면 저는 사실 그런 회사 생활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궁금한데 그래가 들어오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알려지겠죠. 루트로 왔는지. 네. 그럼 문제 안 생기는가 나중에? 근데 뭐 그래서 승진이나- 그런 사람이 없어가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회가 그래 들어오면 부러워해. 부러워해. 아 눈물 난다.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소개를 해도 적응 못하는 사람 못해요. 못해요. 그럼 그러니까 얼굴에 똥칠 하는 거잖아요. 제 친구도 누구 통해 가지고 네. 취업했거든요. 십몇 년 전에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에 가진 능력에 비해서 결국에는 한 달하고 그만두니까 뭐 주변에서 야 임마 네 새끼 그리 좋은 자를 왜 넣나 한 게네 못 있겠대요. 아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 이제 말단 뭐 털어 몰면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 예, 젊은 자, 분들 힘내십시오. 뭐 기승전 결론은 좀 이상하지만 그 결론 잘 내야지. 결론 잘 결론- 못 있어. 근데 지금 근데 결국 결론은 우리가 확실하게 냅시다. 그래 유승민 의원 요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사과하셨잖아. 일단 뭐 우리가 뭐 솔직히 뭐 실드 치고 뭐 어떻게 보면 아닌 사람들은 이런 거 다 뭐 실드로 해요. 저 자석들 뭐이가 뭐 대단한 소리 하네 이할 수 있어. 근데 이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한 방향에서 보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이 있으니까 다양한 관점을 말씀드린 거고 이유야 어떻든 그래도 이제 국민들께 좀 실망스러움을 뭐 일단은 놀란 분들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었는 거에 대해서 좀 사과는 하셨잖아요. 저는 뭐 사과하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일단 좀 실수는 맞다. 그래도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면에서도 좀 잘 하셔갖고 그랬으면 좋겠다. 본인이 헤쳐나가셔야 되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하고 이거 마무리하자. 예, 이것을 일단 마무리하고 House top